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요즘에 챗GPT라든지 AI 서비스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교수님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도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고 유튜브에 이렇게 관련 영상들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챗GPT 제조사 오픈 AI사에서 학생들이 챗GPT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라는 가이드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게 있어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출처를 밝힐 때 인용 문구 같은 거 쓸 때 챗GPT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처를 밝힐 때 저자 이름과 이렇게 간단하게 페이지 번호만 적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판 연도와 디지털 링크까지 표시하는 걸 중요시하는 그런 형식들이 있는데 이런 형식을 맞춰가지고 출처 표시하는 거, 그 작업을 챗GPT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쓴 글을 업로드한 다음에 내 글을 읽고 내가 모든 출처에 대해서 출처 표시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은 확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출처 표시 안 했을 부분들을 얘네들이 챙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대학생들에게. 자, 그리고 두 번째 팁.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기. 이거는 뭐 다들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케인즈 경제학이란 무엇이며 고전 경제학 이론과 어떻게 달라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주니까 거기에 영감받아서 쓰면 되고요. 동기부여에 관한 다양한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해 근간해가지고 또 글쓰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관련 소스에 대한 로드맵 보기라고 합니다. 여기 예시를 볼게요. 나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어. 이 분야의 주요 학자는 누구이며 그들의 주요 공헌은 무엇이지? 어떤 출처를 참고해야 하며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관련 내용들을 쫙 알려준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검색하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도 챗GPT가 도와줄 수가 있다. 자, 네 번째는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완성하세요 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지금 다들 쓰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어려운 내용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한 내용 중에서 또 이해 안 가는 것들을 물어보면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구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흐름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 글을 올리거나 개요를 올렸을 때 이 글의 개요가 논리적으로 괜찮은 것 같냐, 보충할 부분은 없는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이거 너무 좋은 기능이에요. 저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 쓰셔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리버스 아웃라인으로 논리 테스트하기라고 하는데 리버스 아웃라인이 뭔지 아세요? 이게 글을 다 쓴 뒤에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글의 주요 내용과 논리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도구가 리버스 아웃라인이라고 해요. 자, 그거를 챗GPT가 해준다. 그래서 제가 책으로 쓴 내용 일부분을 올린 다음에 내 글에 리버스 아웃라인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도입부, 고려와 현황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논리 구조가 맞는지 또 내가 직접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도 괜찮은 방법 같고요. 일곱 번째.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 개발하기. 자,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하는 사람의 생각을 일깨워 주려는 그러한 대화법을 쓰고 있잖아요. 글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쓴 글을 올린 다음에 채점 기준을 딱 이제 또 업로드를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해가지고 소크라테스처럼 나에게 질문을 던져줘 라고 하면은 그 질문을 보면서 맞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보충해서 글을 쓸 수 있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논리 구조가 빈약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기능도 권고를 하고 있고 자, 여덟 번째. 반론을 요청하며 논문을 압박 테스트하세요. 이거는 저도 매우 잘 쓰고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쓴 글을 딱 올린 다음에 반박해봐.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글을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있잖아요. 그 영상에 스크립트, 이 자막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견고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뭔지 물어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댓글 중에서 제 의견에 대해서 공감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의견까지 올린 다음에 누가 더 타당한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저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자, 9번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과 내 아이디어를 비교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역할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 니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쇼펜하우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아니면 반대 입장의 사상가 역할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글을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10번째.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계속해서 이제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히 글 쓸 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고 11번째는 고급 음성 모드를 독서 도우미로 사용하기. 이거 너무 좋은 기능이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 내가 책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놓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귀찮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바로 음성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예시를 제가 바로 테스트 해봤어요. 지금 비극의 탄생을 읽고 있는데 니체는 인간은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 되었으며 이러한 키키의 발작 속에서 모든 본성의 예술적 힘이 드러난다고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니체가 말한 인간은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 된다는 표현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오히려 예술 자체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들 질의응답을 통해서 독서 내용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줄 것이고 자, 책이라는 건 너무 일방적인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2번째는 동작만 따라하지 말고 기술을 연마하세요라는 것인데 자신만의 글쓰기 스킬을 이제 너무 챗GPT한테 의존하지 말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사항으로서 한번 넣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적어두고 있냐면은 이렇게 챗GPT를 활용해서 글을 쓸 때는 챗GPT를 활용했다라는 부분을 웬만하면은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어떻게 표시를 하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인용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채팅 내용에서 이렇게 위쪽 보면 공유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생겨요. 이거를 제출할 때 함께 넣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오픈 AI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마지막에 넣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들어가서 또 확인할 교육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뭐 실용적인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AI사에서 학생들이 글 쓸 땐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공감이 됐고 그리고 저도 역시나 자료 준비하거나 할 때 이미 쓰고 있는 기능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이렇게 학습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점이 더 많을까요? 단점이 더 많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